안녕하세요. 자소서 그만했으면 하는 멘토입니다. 자소서 10년 넘게 읽고 쓴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동기는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이력서랑 자소서를 통칭하는 명칭 자체가 입사 지원서입니다. 어딘가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 동기가 없다면 말이 될까요? 길을 가다가 아무나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왜 달라고 하는지 어떤 게 마음에 든다든지 나중에 커피라도 한잔 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나 기관 또는 대학교, 대학원을 비롯해서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그곳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볼 때 왜 나한테 노크했는지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문항 위치도 3번, 4번 끝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첫 번째 배치돼서 먼저 묻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포커스를 맞춰서 100번을 지원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무 지원 동기랑 기업 지원 동기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결국에는 기업 지원 동기에서 파생하는 산업 지원 동기가 있거든요. 업계 지원 동기라고 하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 기업 지원 동기, 업계, 산업 지원 동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직무 지원 동기로 접근해 볼게요. 지원 동기만 쓸지 포부랑 연관시켜서 같이 연장을 시킬지 목적에 따라서 전략이나 구조가 자체가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그리고 워크넷 채용 포털 같은 사이트에 하나만 딱 써두고 무작정 지원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직무 지원 동기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직무 조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먼저 조사하고 이 직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한국전력공사라는 회사인데 사무직 직무 소개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부류가 대, 중, 소,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 지식,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무직 외에도 많이 선호하는 직무 중 하나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관이 일단 어떠한 곳인지 먼저 조사해야겠죠? 기관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그리고 전체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쓱 보시면 됩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나 분류 체계는 가볍게만 보시고 그 다음 직무 수행 내용도 말 그대로 입사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무 기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인데요. KSA라고 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측면입니다. 세부 업무에 따라서 KSA가 다른데 어떠한 키워드를 강조할지 먼저 이제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필요 지식, 그리고 필요 기술,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 이걸 바탕으로 실제 자소서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입부에서 본인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전달해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대부분의 80%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다르게 보면 됩니다. 지원 직무에 대한 개념 있죠. 그 개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나만의 이제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지원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나만의 신조, 철학이 보이게끔 그렇게 제시를 한다면 막무가내 지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직무조사가 좀 덜 된 분들과 차별화된 느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인과 구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점과 직무를 이렇게 결부시킨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남들과 다른 자소서로서 매력 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변의 요인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객관화, 사실적으로 보고 어떤 거를 부각시킬 건지, 어떤 거를 조금 더 감출 건지, 그리고 이 장점을 고객에게 어떤 게 연결할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고객과의 접점인 현장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관심을 선택할 이유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꼭 써야 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수요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관심과 연결시켜 줘야지 된다. 이 일을 누가 한다? 마케터. 내가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본론이 생길 때 내용 전환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경우는 그 본론에서 제시할 내용들 있죠. 쉽게 말해서 내 뒷받침 경험들 있죠. 과거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약결론 문장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본론 문장을 내용을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할지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좀 밋밋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키워드가 전달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픈 글 솜씨라도 자소서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해왔는지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담아주고, 그리고 뭐 성과 지표라든지 정량적 성과라든지 정성적 성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성과 지표를 수치화하는 거, 좀 더 드러나게끔 하는 거, 그거를 꼭 해야겠죠.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 경험으로 제시를 할 때 메인 경험을 배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분량 여유가 된다, 뭐 한 1000자를 써야 된다, 이 정도 된다면 메인 경험 외에도 그 사이드 경험, 메인 경험보다는 조금 덜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A, B 정도를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이 좀 더 어필할 수 있게끔 배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서 무슨 방식을 적용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약결론 문장을 먼저 배치를 해줬죠. 저는 고객 타겟층에 맞춘 전략적인 기획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 경험 전략으로 마케팅과에 접목을 해서 베트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 이미 유명한 화장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화장품을 이제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인들은 아무래도 그 동남아 특성상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미백이나 그런 효과들 또는 이제 안티링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제품이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 대비 가격도 뭐 20% 정도 낮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격의 강점까지 어필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뭐 2.5배만큼 매출을 증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경험 A 외에 분량 여유가 된다면 메인 경험 B를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을 좀 더 어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0자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케이스로 A, B로 하면 되겠죠. 근데 뭐 500자나 뭐 그런 분량이 좀 적은 데에서는 굳이 뭐 경험을 두 가지를 배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A를 쓰고 그 외에도 B, C, D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시에서는 또 다른 사이드 경험을 배치를 했는데, 화장품 마케팅을 한 경험 외에도 동네 이제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대요. 학교 근처에 메인도로 이면에 있는 그 호프집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홍보를 했는지 호프집 사장님과 의논을 해서 프로모션을 기획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단체가 들어오면 몇 프로 할인을 해줬다. 그리고 또 재방문을 하면 뭐 할인을 해줬다든지, 그리고 호프집이라는 그 특성상 밤늦게 2차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7시나 6시에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들한테는 해피아워를 적용을 했다. 그리고 무슨 안주 같은 거 서비스 줄 때 해시태그 이벤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게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에 영향을 줬어요. 원래는 그냥 아르바이트 잠깐 했는데 계속 좀 근무해달라, 아니면 매니저 역할을 해달라,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서 이쁘게 표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론 단락이겠죠. 결론 단락에서는 이제 앞선 내용을 압축하는 말로서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본인이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 효과를 연관시켜서 이후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런 단기적인 포부랑 연결을 한다면 본인의 이제 입사 의지, 직무 수행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앞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었어요? 내가 그런 홍보 프로모션을 했었을 때 대상자의 특징이나 어떤 니즈들이 있다는 거. 대학생 상대로 하는 경우는 좀 더 가성비가 좋고 가격 대비해서 양이 조금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한 뭐 안주를 배치를 했다든지, 또는 그래서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화장품의 강점을 전달해가지고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효과를 예상한다는 거는 그 효과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안다는 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마케팅에 그 비용을 투자했었을 때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제 그런 효과가 높은 거를 많이 원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서 배워온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 기획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 회사 장점을 고객의 니즈와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결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무 지원동기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도 쓰고 B라는 회사도 쓰고 C라는 회사도 쓰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꼭 굳이 회사 이름을 넣거나 회사의 뭐 비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회사의 어떤 목표, 매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직무지원동기 귀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은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기소개서 대표 항목 중에서 지원동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직무지원동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은 꼭 잡코리아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워크넷 이런 채용 포털 사이트에 입사 지원서를 저장해두고 즉시 지원으로 다량으로 좀 뿌려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꼭 가고 싶은 기업, 특정 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냥 직무 지원 동기를 제출하기보다는 기업 지원 동기나 업계 지원 동기 같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가미시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고만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멘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 고민을 고만했으면 하는 그날까지 자소서 고만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